건설기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건설 현장 가시설 중에서 흙막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순서로는 첫 번째 가설흙막이 개요, 두 번째 가설흙막이 계측관리, 세 번째 가설흙막이 점검, 마지막으로 가설흙막이 재해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설흙막이란 구조물 기초나 지하구조물 시공을 위해 원지반 굴착 시 토합을 지지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로서 아래 그림처럼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가설흙막이는 크게 벽체 형식과 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벽체 형식에는 엄지말뚝 및 토류판, 강널말뚝, 주열식 벽체, 지하연속벽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지지 방식에는 자립식, 버팀구조 방식, 지반 앵커 방식, 네일링 방식 등이 있으며, 지반 조건, 지하 수위, 지하 매설물, 인접 구조물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해야 합니다. 먼저 벽체 형식 중 엄지말뚝 및 토류판은 지반을 천공하여 H파이를 박은 후 지반을 굴착해가면서 토류판을 설치하는 가장 일반적인 가설흙막이입니다. 강널말뚝은 흙막이벽과 차수벽 역할이 동시에 가능하므로 해변이나 하천변 가설흙막이에 적정하나 전석층이나 조밀한 사질층에는 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CIP는 지중해 구멍을 내어 철근이나 H빔을 삽입 후 콘크리트 타설하여 주열식 연속벽을 형성하는 것으로 휨강성이 커서 토합 및 수압에 유리합니다. SCW는 오거로 지반을 굴착하면서 원지반 흙과 시멘트 용액을 혼합 교반하여 주열식 벽을 연속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양질의 흙이 있는 지반에 적합하며 차수성이 우수합니다. 지하연속벽은 특수장비로 지반 굴착하여 안정액 투입 후 철근망 삽입,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연속적으로 패널식 벽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대심도 굴착에 적합하며 완전한 차수 및 영구 구조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지지 방식별로 상이한 흙막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립식 흙막이로서 굴착 깊이가 깊지 않고 지하 수위가 낮은 지반에 적합합니다. 버팀대 방식은 자립식으로 토합에 견딜 수 없는 깊은 지반 굴착 공사 시 유리한 흙말기 방식입니다. 어스앵커 방식은 넓은 면적의 깊은 굴착 공사에 적합하며 흙막이 자체에 간섭이 없어 지하구조물 공사에 효율적이나 흙막이 배면에 매설물이 있는 경우 채택하기 어려운 공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네일링 형식입니다. 지반을 천공하여 네일링 삽입 후 그라우팅하여 지반 변형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로 사면 보강에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설늘과기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팀대식 가설흙막이로 엄지말뚝, 토류판, 띠장, 버팀대로 구성되며 보강재로는 뒷채움재, 스티프너 등이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버팀대식 가설흙막이 전경입니다. 띠장과 엄지말뚝 사이에 틈새가 없이 밀착되도록 뒷채움 플레이트를 설치합니다. 띠장과 버팀대 접합부는 국부자구를 방지하기 위한 스티프너를 설치하고 버팀대에 스크류 잭을 사용하는 경우 양방향으로 번갈아가며 설치해야 합니다. 흙막이 모서리 부분은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으로 버팀대를 이용하여 사보강을 하여야 하므로 뒷채움 플레이트, 좌굴 방지용 스티프너, 버팀대 밀림 방지용 스토퍼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버팀대식 가설흙막이 시공 순서는 자재 및 장비 반입, 천공, 엄지말뚝 설치, 굴착, 토류판 설치, 보거리 및 띠장 설치, 버팀대 설치, 우각부 사보강 순으로 시공합니다. 다음은 어스앵커 가설흙막이로 지반을 굴착하여 앵커체를 삽입, 그라우팅하여 정착시킨 후 이를 반력으로 하여 지지하는 방식입니다. 어스앵커는 먼저 앵커 두부, 자유장, 마지막으로 정착장으로 구성됩니다. 시공 순서는 지반 천공, 앵커체 삽입, 앵커 두부 설치, 그라우팅, 앵커체 인장 순으로 연속하여 시공합니다.
이제 가설응막이 계측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측관리 목적은 가설응막이 주변 집안 및 인접 구조물의 거동을 미리 파악하여 굴착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계측기는 그림처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계측 시 주요 점검사항은 설치 위치 적정성, 정상 작동 여부, 허용 변이량 초과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계측 항목별 계측 빈도 및 관리 기준이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설응막이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공 분야 점검사항으로 과굴착 여부입니다. 적정 굴착 깊이가 되면 즉시 띠장, 버팀대 등을 설치하여 흙막이 벽체 변형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띠장 이음부 상태입니다. 띠장은 미폐합 시 흙막이 변형 및 붕괴를 유발시킬 수 있어 필히 폐합시켜야 합니다. 띠장과 버팀대 접합부 상태입니다. 뒤채움 플레이트, 스티프너, 잭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서리부 보강 상태입니다. 스티프너, 스토퍼 등의 설치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흙막이 부재 상태입니다. 손상 여부나 단면, 손실 여부를 확인하여 적합한 자재가 반입되도록 자재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토류판 시공 상태입니다. 밀착 여부, 자재 부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 상부나 흙막이 배면에 자재 야적을 금지해야 합니다. 뒤채움은 밀실하게 다짐하여 우수 침투로 인한 토사 유실, 쇄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측관리 상태입니다. 계측 데이터는 굴착공사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측기가 손상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가설응막이 붕괴의 대표적인 요인으로서 먼저 힙인 현상입니다.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보일링 현상입니다. 지하 수위가 높은 사질 집안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핑 현상입니다. 뒤채움 부실이나 흙막이 벽체 수밀성 부족으로 흙막이 벽체에 누수가 발생되어 흙막이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 시공 분야 모범 사례입니다. 먼저 띠장 이음부 시공 상태로 틈새 없이 볼트 체결이 양호합니다. 뒤채움 플레이트, 스티프너 설치가 양호합니다. 흙막이 모서리부 버팀대, 밀림 방지용 스토퍼 설치가 양호합니다. 버팀대 잭 설치 방향이 번갈아 가며 양호하게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흙막이 지보공 자재 반입 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흙막이 지보공 설치 작업 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특히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안전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해체 작업 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낙하 위험 방지를 위해 두줄거리 인양, 와이어 로프 점검, 크레인 방호장치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흙막이 지보공 자재 반출 시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전 분야 우수 사례입니다. 먼저 버팀대 상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대 부착 설비를 규정에 맞게 설치한 사례입니다. 가설응막이 상단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안전 난간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띠장 및 버팀대 상부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재 인양 중 부딪힘 낙하 사고입니다. 인양 중인 부재가 중앙 파일에 부딪혀 빔 클램프에서 이탈하면서 낙하하여 작업자가 베코와 부재 사이에 끼인 사고입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설응막이 재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락재해 사례로 작업자가 버팀대에서 띠장으로 이동 중 실족하여 추락한 사고입니다.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재 인양 중 미끄러짐 낙하 사고입니다. 버팀대 인양 중 와이어로프에서 미끄러져 탈락하면서 작업자 머리를 가격한 사고입니다. 자재 인양 시 두 줄 거리를 사용하고 신호수 배치 및 작업 구간 출입 통제를 하여야 합니다. 인양 장비는 백호 대신 크레인을 사용하고 두 줄 거리를 사용하여 인양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는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사고입니다. 와이어로프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신호수 배치와 작업 구간 출입 통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와이어로프 훅 이탈 낙하 사고입니다. 카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토류판을 적재함에 실던 중 와이어로프 훅에서 이탈하며 낙하한 사고입니다. 훅 해지 장치를 작업 전에 점검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정해진 신호에 따라 작업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재해 사례는 깔림 사고입니다. 작업자가 굴착 구간을 지나가던 중 굴착토사 운반용 크램쉘 버킷에 깔린 사고입니다. 신호수 배치와 작업 구간 출입 통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가설응막이 토류벽 붕괴 사고입니다. 가설응막이 해체 과정에서 토류벽이 붕괴되면서 작업자가 매몰된 사고입니다. 사전에 토류벽 붕괴 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설응막이 붕괴 사고입니다. 흙막이 벽체가 배면 토압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사고입니다. 과굴착, 띠장 및 버팀대 설치 시기 지연, 뒷채움 부실 시공 등 설계도서를 준수하지 않고 시공하여 일어난 사고이므로 설계도서를 준수하여 시공하고 특히 계측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앞서 본 재해 사례를 종합해보면 재해 유형은 추락, 낙하, 붕괴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추락은 안전대 부착 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낙하는 와이어로프 정기 점검 및 두 줄 거리 사용. 붕괴는 설계도서 준수 및 철저한 계측 관리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설응막이 안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